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제일 간단한 랜덤 시퀀셜 업데이트에서의 그 몬테칼로를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옵티마이즈 할 거야.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노하우를 사용한다든가 뭐 약간의 그 음, 코딩 테크닉을 사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이걸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서블레티스 업데이트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서블레티스. 자, 1차원 격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쭉 펼쳐서 그렸는데, 사이트 8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0번과 7번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연결돼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짝수 번째 있는 스핀들을 파란 동그라미 치고, 홀수 번째 있는 애를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럼 전체 사이트를 스핀을 내가 두 종류로 분리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하나를 짝수 번째 서블레티스, 전체 격자의 부분이라 해서 서블레티스라고 불러. 그래서 이븐 서블레티스, 아드 서블레티스로 나눌 수가 있어. 전체 스핀을 이제 반반 나눠. 전체 스핀을, 8개의 스핀을 반반으로 나눈 경우의 수는 무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0, 1, 2, 3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뭐 나눌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서블레티스로 이거 나눌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바이파타이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파타이트는 뭐냐? 내가 나눴어. 나눴는데 저 스핀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익스체인지 상호작용. 그런데 나눌 때 이런 성질이 있으면 좋아. 바이파타이트 성질이 있으면 좋은데 그 성질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나눠 놓으면 나는 나랑 같은 그룹에 있는 애들이랑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나는 항상 상대편에 있는 애들만 상호작용을 해. 그런 성질을 갖도록 나누는 방법을 바이파타이트라고 합니다. 꼭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세 개로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성질만 만족하면 바이파타이트, 트리파타이트 뭐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3번 스피는 3번은 익스체인지 상호작용을 2번하고 4번이랑 하죠. 그렇죠. 바이파타이트네. 예를 들어서 저 4번, 3번과 5번이랑 상호작용, 완전히 바이파타이트 딱 나왔어. 그렇죠? 자, 이렇게 바이파타이트로 나눌 수만 있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내가 이런 식의 서블레티스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주사위를 던져서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러지 말고 서블레티스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예를 들어서 even 서블레티스 선택하자고 칩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그 서블레티스가 있을 텐데 그 서블레티스에 있는 모든 스핀을 동시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왜냐? 예를 들어서 내가 파란색 서블레티 선택했다고 쳐요. 그럼 내가 0번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뒤집혔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지. 걔는 누구에 의존해? 1번 스핀, 7번 스핀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물론 나 자신도. 그리고 2번 스핀 업데이트하면 얘는 1번과 3번에 의존해. 4번은 3, 5, 6번은 5, 7에 의존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스핀을 뒤집는 동안 1, 3, 5, 7번 스핀은 뒤집히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내가 0번 스핀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할 때, 2번 스핀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할 때 서로 아무런 간섭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좀 전에 랜덤 시퀀셜 업데이트 때 스핀 하나를 선택해서 뒤집으라고 했는데, 하나 선택하지 말고 내가 스핀 4번 스핀, 5번 스핀 둘 다 동시에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건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번 스핀을 뒤집으려면 3번이 어떤 상태인지 5번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5번을 뒤집으려면
4번이 어떤 상태인지 6번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두 개를 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3번과 6번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를 뒤집을 때 야, 5번이 뒤집혔냐 안 뒤집혔냐 그걸 알아야지. 아니면 얘를 뒤집을 때 4번이 뒤집혀서 안 뒤집혀 그걸 알아야 될 거야. 그 인터피어스가 생긴다고. 동시에 할 수가 없다. 내가 패러럴 계산한다는 얘기는 컴퓨터에 때려놓고 동시에 해라라고 하는데 할 때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질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서블레티스 방법을 바이파타입으로 나누고 서블레티스 방법하면 완전히 모든 게 다 패러럴하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0번 스핀 뒤집는 거랑 2번 스핀 뒤집는 건 아무런 인터피어런스가 없어. 0을 먼저 뒤집어도 되고 2를 뒤집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델타 2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자, 요게 가능하면 이게 가능하면 그 바로 확률화가 가능. 아마 잘하면 파이썬에서도 이게 구현할 수 있어. 넘피를 구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음? 요걸 구현해가지고 서블레티스 업데이트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약간 쉬는 시간이 되긴 했지만 그냥 제가 여기서 앉아서 제가 할 거예요. 할 테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 최대한 이 넘피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어레이 0번 뒤집고 2번 뒤집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레이를 통째로 뒤집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코드를 일단 잠깐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합시다. 자, 요게 제가 이제 구현해 본 거예요. 이게 그냥 앉은 자리에 한 거라서 이게 얼마나 옵티마이즈한 된 건지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가 어느 서블레티스를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랜덤하게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블레티스에 있는 스팬들을 뒤집었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변할지를 이제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통째로 이제 어레이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서블레티스 스핀들만 이제 골라내야 되는데 골라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인덱스가 0 아니면 1이니까 0에서부터 출발해서 두 칸 건너 아니면 1에서 출발해서 두 칸 건너 그럼 이게 서블레티스 스핀 전체 어레이 반개 2분의 1 사이즈 어레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다 똑같아요. 여기 이제 싱글 스핀이면 아까랑 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 어,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 거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스핀들을 다 이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또 걔네들도 서블레티스만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0 아니면 1에서부터 출발해서 매 두 칸마다 샘플링을 해라. 그러면 이제 예, 두칸 건너 하나씩 있는 특정 서블레티스에 있는 모든 애들의 그 에너지 변화를 이제 계산을 해놨고, 그럼 진짜 그 스탠드를 진짜 뒤집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했고요. 랜덤 넘버를 불러서 그게 익스포넨셜 이거보다 작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뒤집을 거예요. 뒤집을 애한테 이제 플리핑이라고 하는 어레이를 이제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놓고, 또 그 서블레티스에 있는 애들에다가 그 플리핑 그 어레이를 곱해주면 이제 뒤집힐 애들만 마이너스 1이 돼서 뒤집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시간 룩 빼고는 이제 아무런 룩이 없으니까 이 파이썬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넘피 어레이가 제공하는 이제 병렬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C를 사용한 뒤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이제 이제 랜덤 시리얼 할 때 그때랑 똑같이 이 타임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이제 요게 아까 했던 거고, 음, 음, 만 개를 한번 해볼게요. 베타를 1에 대해서 만 몬테칼로 스텝을 한 것이 랜덤 시퀀셜 업데이트 할 때는 2.1초가 걸리는데, 그런데 이 패러렐 업데이트, 서블레티스 업데이트 할 때는 0.5초 걸리니까 한 4배 정도가 개선이 되는 거네요. 맞죠?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정량적인 비교를 해야 되지만 여기 그 눈으로 보는 이제 정성적인 비교를 봐서는 두, 두 경우로 전부 다 평균값이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평균값도 같고 이 요동하는 정도도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서블레티스 업데이트 하는 거를 한번 음, 짜시고 저한테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서블레티스까지 다 완성하시는 것 같고 지금 서블레티스의 이제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서블레티스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그럼 이제 코딩으로 구현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자, 우리가 1차원 이직 모델은 손쉽게 서블레티스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2차원 아이징 모델 할 텐데 2차원 아이징 모델의 경우에는 과연 그게 4 곱하기 4, 스핀 16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서블레티스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숟가락 모양처럼.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체커보드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으로 아니, 동그라미 삼각형으로 사이트를 두 개를 딱 구분을 하면 그러면은 동그라미는 항상 삼각형하고만 상호작용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삼각형은 항상 동그라미랑만 상호작용을 해. 응? 이러면 이제 우리가 사각격자를 역시 두 개의 서블레티스로 구분을 했어요.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업데이트를 하냐면 여기 내 편의상 이제 내가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부를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업데이트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서블레터 업데이트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뒤집힌다라는 가정하에 델타 E를 계산하는 거야. 델타 E. 그럼 이제 얘 델타 E 1번, 델타 E 2번,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델타 E 8번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델타 E를 계산한다면 그 확률로 내가 얘네들을 뒤집는 거죠. 1, 3, 1, 2, 3, 4, 5, 6, 7, 8, 8개 다 뒤집는 트라이를 하는 거야. 그게 서블레티스 업데이트야. 응? 아니,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여기 16개가 있는데 지금 서블레티스를 뭐하러 넣나? 내가 얘네들의 델타 E를 1번서부터 16번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지금 현재 스핀이 요거야. 뒤집을 때 에너지가 얼마가 될 것인가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다 계산해 놓고 숫자 16개 계산해 놓고 얘네들 전부 그 확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델타 에너지로 뒤집고 말고 그냥 다 동전 16번 던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지? 왜 굳이 저렇게 하지? 응? 왜 굳이 서브레티스라는 건가? 그냥 미리 이런 거 완전 완벽하게 병렬화가 된 거 그냥 미리 델타에 다 계산해 놓고 그리고 뒤집어라. 각각 랜덤 넘버 불러서. 근데 이러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자, 내가 이제 이 16개를, CPU 16개를 집어 던지고,
각각 니네들이 병렬화해서 뒤집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컴퓨터가 막 돌아가면서 실제로는 뭐 이 순서대로 뒤집힐 수도 있고 뭐막 섞여 임의의 순서로 뒤집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봤더니 얘가 제일 처음에 뒤집히고 그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뒤집히고 얘가 세 번째로 뒤집히고 뭐 네 번째로 뒤집히고 뭐 이렇게 뒤집혔다고 쳐봐요. 치면 그러면 요 6번 요 6번 스핀이 뒤집힐 때에는 원래대로 하면 어떤 델타 E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원래대로는 이 뒤집힌 그 상태에서 델타 E를 계산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델타 E는 얘네들이 안 뒤집혔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놓은 델타 E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틀린 못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렬화는 할 수는 있지만 이 병렬화는 무슨 모델을 한 거지 뭐 아이지 모델인 거 아무 상관없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뭔가 값은 나오겠지. 값은 나오는데 그게 열평형 상태의 마그네티제이션은 아니야. 반면에 서블레티스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8개를 CPU한테 집어 던지고 8개 CPU 니들이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 그럼 뭐 막 당연히 이 순서대로 하지 않겠지. 멋대로 OS가 할당한 그것들에서 막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서로 업데이트를 해도 항상 볼츠먼 웨이트를 딱 만족하지. 그래서 얘가 업데이트 되는 데는 요 네 개의 스핀이 필요한데 이 네 개의 스핀은 한 번도 안 움직였다. 그래서 내가 얘를 업데이트할 때는 얘 정보가 필요한데 얘네들은 손 안 댔단 말이야. 이게 서블레티스 나눔이. 그 서블레티스 나눠줬으면 그 선택된 서블레티스는 다 뒤집는 트라이를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그래도 걱정이 돼서 내가 삼각형 서블레티스 뒤집기를 결심을 해서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 뒤집어야 돼. 그래도 아무 상관은 없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다 뒤집으면. 괜히 CPU 시간만 그냥 CPU가 놀게 만든다. 그런 거는 아무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전혀 좋아지지 않아. 그냥 다 뒤집으면 되고. 만약에 어떤 격자는 삼각격자를 이루고 있는데, 자, 이 삼각격자는 서블레티스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얘도 가능해. 얘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서블레티를 세 개를 구성하고 있어. 음?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그럼 이거는 이제 A, B, C 서블레티스 세 개짜리 서블레티스가 나오고 한 서블레티스는 자기 자신과는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개 서블레티스를 딱 계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체물리 시스템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결정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 구조에서 서블레티스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물성으로도 굉장히 중요해. 물성의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이 몬테칼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서블레티스 구조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 전산학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물성에도 연관이 있고 물성에도 이게 이제 이런 격자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이게 가능해.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이게 이제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고 나는 너랑 친구 뭐 이런 친구 네트워크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좀 마당발이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서블레티스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면 서블레티스가 있다면 내가 이걸 두 편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고. 근데 얘는 어때요? 서블레티스로 나눌 수가 없겠네. 그치? 어, 아무튼 그래. 그래서 서블레티스로 우리가 나누는 것까지 했고, 지금은 아마도 이제 다음 시간에 2차원 이직 모델 할 텐데, 2차원 이직 모델도 아직까지는 그냥 파이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 1차원 어레이만 2차원 어레이로 바꿔주면 아무.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파이썬을 떠나서 이제 그 병렬화 코드로 갈 테고, 이제 우리 병렬화를 한다는 얘기 뭐냐면 서블레티스 구조로 나눠준 다음에 여기 한 서블레티스에 있는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애들을 CPU의 코어로 나눠줘. 내가 CPU 계산한다라고 하면 아니면은 여러 CPU에 나눠주거나 아니면 GPU로 한다라고 하면 GPU한테 각각의 GPU는 그 GPU 계산 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코어한테 이런 것들을 나눠줘. 어? 그래서 CPU 안에 코어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AMD다 그러면 코어가 뭐 많은 건 90, 제일 많은 건 96개.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96번의 스핀 업데이트를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뭐 오픈 MP니 뭐 이런 걸 사용하면 근데 GPU에는 GPU 그 쿠다 코어라는 게 GPU 하나에 한 거의 10,000개가 들어가 있어, 10,000개. 어? 그러면 CPU가 스핀 하나 플립하는 동안 GPU는 10,000개의 스핀을 플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코어 하나의 성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계산 성능은 10,000배가 증가한 건 아니지만 수천 배가 증가할 수 있는. 그게 병렬 계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직 여기 기초적인 코딩은 여기 했고 여러분들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H는 0인데 내가 온도를 바꾸면서 평균 마그네티제이션이 어떤 그래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가 평균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온도의 함수로 그림을 그려본다. 아니면 온도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H 필드를 바꿔가면서 에너지 커브가 어떻게 될지, 마그네티즘 커브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